중1-1 정수와 유리수 개념 강의입니다. 부호를 가진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나서 그 기준보다 더 크면은 플러스,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 수량에는 플러스 부호, 다른 쪽 수량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플러스를 양의 부호,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보시면 영상 3도는 플러스 3도씨, 영하 5도씨는 마이너스 5도씨, 700원 이익은 플러스 700원, 400원 손해는 마이너스 400원, 해발 800m는 플러스 800m, 해저 600m는 마이너스 600m, 0보다 이만큼 큰 수는 플러스 2, 0보다 이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은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이 있고 1, 2, 3 이렇게 했을 때 요 반대쪽에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적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라는 것은 양의 정수라는 것이 뭐냐면 자연수가 양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것들이 양의 정수이고 0이 있고 음의 정수라는 것은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양의 부호는 플러스 1은 뭐랑 같으냐? 1이랑 같은 거고 플러스 2는 2, 플러스 3은 3이랑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호를 가진 수와 정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를 확장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자연수를 확장을 해주는 것이 뭐였냐면 방금 정수였고, 초등학교 때 분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부르고, 분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양의 유리수에다가 부호를 붙인 것이 음의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3분의 2라는 것이 그냥 3분의 2, 더하기 5분의 6이 그냥 5분의 6이고, 음의 유리수는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는 유리수가 되겠죠. 더하기 3은 더하기 1분의 3, 빼기 2는 빼기 1분의 2. 양의 유리수도 양의 정수와 같이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더하기 3분의 2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2랑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 정수는 양의 정수, 자연수, 0, 음의 정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중1에서는 수라고 하면 유리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유리수와 유리수의 분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직선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0. 이것을 원점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는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수를 써서 이것을 양수, 왼쪽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써서 이것을 음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A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3의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 더하기 3까지의 거리 3. 그래서 더하기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도 3이므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므로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고, 0의 절대값은 0, 절대값이 A인 수는 두 가지가 됩니다. 즉 절대값이 예를 들면 4인 수는 뭐냐? 원점부터 4만큼 떨어져 있는 거므로 4랑 마이너스 4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 절대값 A는 뭐랑 같으냐? A가 양수면 거리므로 그냥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즉 방금 보셨던 것처럼 3은 뭐냐? 3이 양수므로 그냥 거리 3이 되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 음수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뭐냐?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수직선과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자, 수의 대소 관계는 대소는 크다 작다라는 건데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되는 겁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즉 음수 0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니까 원점으로서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가 크게 됩니다. 즉 3과 5 같으면 5가 크죠. 근데 음수에서는 여기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더 큽니다. 절대값이 음수에서는 큰 수가 작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의 사용은 이 기호의 뜻은 뭐냐? A가 B보다 크다 혹은 초과를 나타내는, 초과란 말은 잘 쓰지는 않지만 할때는 초과를 나타내고 얘는 작다 미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 등호를 쓰는 것은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 이상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고 오른쪽으로 하고 밑에 짝대기 하는 것은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이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수의 대소 관계와 부등호의 사용입니다. 자, 수의 덧셈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덧셈은 부등호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3 더하기 2는 더하기 3이라는 것이 오른쪽으로 3칸을 가고 더하기 2라는 것이 오른쪽으로 2칸을 가게 되므로 결국 0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5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도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왼쪽으로 마이너스 3칸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가게 되므로 결국 왼쪽으로 5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어떻게 하느냐?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절대값을 더하기를 하게 되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되느냐?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3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2칸을 갔으므로 결국 1칸을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왼쪽으로 3칸을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가니까 결국 왼쪽으로 1칸을 가게 되므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 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 부호가 같으면은 두 수의 절대값을 더하고 같은 부호를 붙이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구하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제를 좀 더 보시면 예제가 더하기 7 더하기 3은 자 일단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부호가 같으냐 틀리냐를 하는 겁니다. 부호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같으면 절대값 7이랑 3을 더해서 10 그 다음에 같은 부호를 붙입니다.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3은 자 부호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리면은 뭘 한다고요? 차를 하는 겁니다. 7과 그러니까 절대값의 차입니다. 7과 3의 차는 일단 4가 되고 부호는 누구를 붙이느냐? 절대값이 큰 수 더하기 7이 크므로 더하기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6 더하기 4는 뭐죠? 부호가 같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그래서 두 수를 뭐죠? 빼죠. 6하고 4를 빼면 2가 되고 부호는 누가 결정을 해주냐? 절대값이 큰 수 얘가 결정해 주므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부호가 같으냐 틀리냐? 같습니다. 같으면 두 수의 절대값이 더하기 3하고 5의 더하기를 하고 같은 부호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뭐냐? 자,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더하기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2랑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래서 6분의 9 얘는 마이너스 6분의 8이 4가 되죠. 마이너스 6분의 4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같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틀리면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하면 6분의 9랑 6분의 4의 차 6분의 5가 되고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를 붙인다. 자,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한다?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같은 부호를 붙이고 부호가 다르면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를 붙인다. 요 규칙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수의 덧셈에 대한 개념입니다. 덧셈의 연산법칙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까? 2 더하기 3이랑 4 더하기 2는 같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교환법칙이 됩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계산하고 싶은데 앞에 두 개를 먼저 하고 뒤에를 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하고 앞에를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계산을 해보시면, 자,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부호가 같으냐 틀리냐? 틀립니다. 틀리면 두 수의 차, 3과 4의 차는 1이죠. 1을 쓰고 절대값이 큰 수가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같으냐 틀리냐? 같죠. 같으면 절대값의 합, 1과 1의 합 2를 쓰고 부호는 같은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더하기에서는 결합은 앞에 두 개를 하고 뒤에를 하나, 뒤에 두 개를 하고 앞에를 하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덧셈의 연산법칙입니다. 자, 수의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빼기라는 것 자체를 그냥 부호를 바꿔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더하기에서 이 관심 있는 건 앞에 관심 있는 것이 앞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는 놔둬야 됩니다. 이건 앞에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얘들이 바뀌는 겁니다. 빼기 더하기는 뭐죠?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 빼기 빼기는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빼기도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뒤에 게 바뀌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빼기는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덧셈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2 빼기 더하기 3은 일단 빼기 더하기니까 앞에 거는 놔두고 빼기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 3이죠. 자, 부호가 같냐 틀리냐는 겁니다. 틀리죠. 틀리면 2랑 3의 차 1을 적고 부호는 뭐죠? 절대값이 큰 놈이 결정으로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 빼기 빼기 3은 빼기 빼기므로 뭐죠? 빼기 빼기는 더하기 더하기 3입니다. 부호가 같죠? 그러면 두 수를 더하고 부호는 같은 부호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수보다 크다 그러면 더하고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뺀다는 겁니다. 크면 더하고 작으면 뺍니다. 어떻게 된다고? 크면 더하고 작으면 뺍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호에 상관이 없습니다. 5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자, 뭐라 그랬죠? 크면 어떻게 하느냐? 더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빼기 3이 되죠. 그러면 부호가 같네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틀리면 두 수의 절대값의 차, 5랑 3의 차 2를 쓰고 절대값이 큰 수 더하기를 붙입니다. 자, 크면 더하고 그 다음에 5보다 마이너스 3만큼, 자, 작은 수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뺍니다. 그래서 5 빼기 빼기 3이 됩니다. 그러면 빼기 빼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기 더하기가 되므로 8이 됩니다. 그래서 수가 커지면 더하고
작다라면 뺀다는 겁니다. 이것이 뺄셈입니다. 그래서 뺄셈은 더하기로 바꿔서 덧셈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 덧셈을 알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도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 모든 것은 그냥 결국은 덧셈과 뺄셈은 다 뭐로 한다? 더하기로 하는 겁니다. 더하기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있는 식은 분모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것이 편하고, 일반적으로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일단 처음에 하는 것이 다 더하기로 바꿔야 되므로, 얘는 더하기가 있는데 여기 빼기가 있으므로 이게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호가 같은 수들을 더하는 것이 아무래도 쉬우므로 요들을 먼저 하면, 부호가 같으므로 두 수의 합 6이고 부호는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면 절대값의 참으로 6과 3의 차 3을 줬고,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를 붙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생략된 수들은 뭐 그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뭐죠? 부호가 같으므로 두 수를 더하고 부호는 더하기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빼기 2고 더하기로 바꾸면 빼기 3이 되죠. 그러면 부호가 같으면 두 수를 절대값을 더하고 부호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7 더하기 3은 부호가 서로 다르므로 두 수의 차 4를 쓰고 절대값이 큰 놈을 붙여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부호가 생략된 수의 혼합계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의 곱셈은 뭐냐? 곱하기라는 것 자체는 양수를 곱하면 그러니까 양수고 음수를 곱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2는 얼마냐는 겁니다. 3 곱하기 2는 6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은 얼마죠? 3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이 되냐는 겁니다. 여기가 1씩 줄어 나가니까 이게 3씩 줄고 있습니다. 3씩 줄고 있으니까 얘를 하나 더 줄이면 여기도 또 3이 줄어들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그러면 마이너스 3입니다.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얼마죠? 그러면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개씩 줄 때마다 얘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2씩 늘어났습니다. 2씩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가 늘어나서 2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마이너스가 한 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두 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냥 플러스.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머지는 그냥 그 숫자에 곱을 하시면 돼요. 더하기 4, 이거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면 4, 3, 12.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4, 3, 12.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한 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4, 3, 12. 얘도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므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일단 어떤 수와 0의 곱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면 플러스다. 이렇게 하면 수의 곱셈이 오히려 덧셈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의 곱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곱셈의 연산 법칙도 교환, 두 수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남은 수들을 곱하면 되죠. 2, 3은 6.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숫자들끼리 곱하면 됩니다. 3, 2, 6, 6, 5, 3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 마이너스가 짝수개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홀수개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로 든 것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짝수개므로 플러스 2, 5, 10, 10 곱하기 7은 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느냐? 3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고 8분의 5, 5분의 3, 3분의 1이 되어서 약분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홀수계에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계에 있으면 플러스다. 이것이 세 수 이상의 곱셈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의 계산은 자 아까 똑같습니다. 마이너스가 홀수분 곱해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짝수분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주의는 뭐냐?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의미는 뭐냐?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어서 3, 3은 9죠. 그런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뜻은 뭐냐? 마이너스, 그러니까 3을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임으로 3의 제곱이라는 것은 3 곱하기 3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임으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마이너스 1의 2015는 얼마냐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2015고 홀수므로 2015가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에 뭐 20은 얼마죠? 20이 짝수므로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짝수분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의 나눗셈은 아까 똑같습니다. 뺄셈 어떻게 했죠? 뺄셈은 더하기로 바꾸는 거고 나눗셈은 뭐로 바꾼다? 그냥 곱셈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호는 아까 똑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짝수계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홀수계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없죠? 그러면 6 나누기 2가 되어 3.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2개가 되어 플러스고 6 나누기 3.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한 개 있으므로 마이너스 6 나누기 3.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한 개 있으므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면 안 되므로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수라는 개념 자체는 곱이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의 역수는 얼마죠? 6의 역수는 위아래를 뒤집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6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의 역수는 뭐죠? 위아래를 뒤집으면 2분의 3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는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호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마이너스면 같은 부호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곱셈으로 바꾸어서 한다. 자,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의 나눗셈에 대한 개념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순위에서 거듭제곱을 제일 먼저 하고 나눗셈은 역수를 이용해서 하고 부호를 결정을 하고 각 수의 절대값의 곱에 결정된 부호를 곱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뭐 2의 제곱을 계산하라 그러면 얘부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을 3번 곱함으로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5 2의 제곱은 4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느냐? 2개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고 4, 5, 20이 되어 540 이렇게 하는 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 갈로를 재면 갈로랑 거듭 제곱을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2 더하기 3 곱하기 5 빼기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5다. 뭐 이런 계산을 해 달라고 하면 제일 안쪽 갈로부터 먼저 하겠죠. 그럼 천천히 하시면 3, 5, 15고 9 빼기 20.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15고 빼기 빼기면 더하기 11. 그래서 2 더하기 26이 되어서 28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